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김다희 조교수입니다. 지금 소아이비인후과학회에서는 총무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설소대가 짧아서 수술을 고민하는 게 되는 경우를 저희가 두 번 마주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수유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실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짧아서 설소대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아이가 발음에 문제가 있어서 말을 시작하게 될 때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경우 모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설소대가 짧은 것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진찰이 꼭 필요합니다. 네, 설소대는 저희가 혀를 들어 올리면 혀 바로 아래에 있는 구조인데요. 실제로 아이한테 메롱 놀이를 시켜보거나 혀를 내밀었을 때 이렇게 혀가 하트 모양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설소대가 짧은 경우에는 혀의 움직임에 제한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혀를 끝까지 내밀었을 때도 이렇게 혀 끝이 뾰족하게 되지 않고 하트 모양이 되게 되는데, 혀를 코 쪽으로 올려보거나 턱에 쭉 내밀어 보라고 시켰을 때, 혹은 메롱 놀이를 시켜봤을 때 실제적으로 혀가 짧은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이한테 코카콜라 혹은 노란 양말 이런 단어를 시켜보면 실제로 그 부분, 특정 발음에서만 발음이 약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아이의 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시옷이나 키역처럼 강한 발음은 늦게 발달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다른 발달이 정상인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 보실 수 있고요. 다른 발달도 다 이어졌고 다른 이상 소견은 없지만 리을이나 혀를 내미는 구조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이 설소대에 대한 처치가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거 외에도 주 양육자가 어떤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저한테 방문했던 보호자 중에서도 우리 애가 혀가 짧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도 혀가 짧은데 이거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실제로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습득이 된 상태로 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주 양육자가 실제로 발음에 문제가 없지 않는지는 꼭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네, 설소대 수술은 설소대의 길이를 조금 길게 내밀 수 있도록 설소대를 잘라주는 수술인데요. 실제로 수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수술 자체 보다도 수술 후에 발음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 혀가 유착되지 않도록 수술 후에 음성치료사 혹은 언어치료사를 만나서 혀에 대한 발음 치료를 같이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소아성대 결절이 확인이 됐다면 사실은 이것은 평생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소아성대 결절은 남자아이에서는 학교 입학하는 시기, 많이 뛰어다니고 운동장에서 축구하면서 소리 지르고 태권도를 시작하면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여자아이는 대부분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시기가 많아지는 사춘기 때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소아성대 결절은 아이의 성대 인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성인이 됐을 때는 이 인대가 튼튼해지면서 성대 결절이 대부분 자연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허스키하다고 해도 이게 소아성대 결절인지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50% 이상 아이의 목소리가 허스키할 때는 이유가 소아성대 결절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아성대 결절 외에도 소아성대에 유두종이라는 혹이 생기거나 성대 폴립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다른 큰 질환 이 연관이 되어 있는 소아성대 마비 소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 하더라도 꼭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성대에 대한 내시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소아성대 결절인 경우에도 아이가 사회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는 경우, 목소리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거나 목소리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소아성대 결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면서 대부분 좋아지지만 다른 질환인 경우에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소아성대결절은 사실 수술적인 치료가 주 치료는 아닙니다.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성대결절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거나 목소리 때문에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소아음성 치료를 꼭 같이 하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요즘에는 음성 치료가 놀이처럼 선생님이랑 대화를 주고받고 본인이 어떤 잘못된 음성 습관을 하고 있는지 너무 소리를 지르거나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습관이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음성 치료를 하면 아이의 음성 습관이 조금 더 좋아지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소아성대결절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성대결절이 있으면서 부비동염이나 다른 인후두 역류증 같은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같이 해주면 그게 더 소아성대결절을 악화하는 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물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도 수술을 문의하는 경우는 사실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편도 수술하게 되는 경우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편도가 아주 커서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코골이가 있거나 입을 벌리고 자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꼭 진찰을 하고 편도 크기에 따른 수술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편도염이 너무 자주 걸리는 경우에 있습니다. 요즘엔 사실 열이 나면 어디를 방문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편도염으로 인해서 고열이 많거나 이걸로 인해서 학교 생활 혹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편도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편도 수술을 하는 기준은 사실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아이의 주관적인 증상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술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편도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교과서적으로는 1년에 7번 이상 편도염을 앓거나 혹은 2년 연속 1년에 5번 이상 편도염을 앓는 친구들한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편도염이 있을 때 실제로 아이가 약에 반응이 있는가 고열 때문에 학교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진찰을 받고 편도염증으로 인한 증상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편도 수술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태까지 설소대와 소아성대결절 그리고 편도 질환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요. 실제로 의학에는 100%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아이의 증상과 보호자의 입장 그리고 전문가의 진찰 세 가지 요소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하고요. 이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는 꼭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의 진찰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귀코목TV에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소견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